지금부터 화면에 크게 잡은 이 꽃 이야기입니다. 찍은 시간은 오늘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아침 나절이었고요. 해가 뜨고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꽃잎 화면에 지금 큼직하게 보이는데요. 이 꽃은 꽃잎이 4개란 게 사진에 잘 보입니다. 그 3개의 꽃잎의 그림자 증걸로 아침 해가 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반갑게도 또 고맙게도 오늘 아침에야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에 분명히 말하건대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좀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어쩌면 이 꽃은 그 자리에서 꽃을 이미 피우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는 이 꽃이 있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으니까요. 이 꽃이 비에 당해서 달랑 한 폭이 살아남았는데요. 이건 원래 비에당에 있던 식물이 아닙니다. 내가 비에당 생활을 시작한 건 2011년부터니까 올해 11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만으로 그렇습니다. 비에당이 있는 이곳 경북 의성군 안평면은 높은 산이 없습니다. 안평면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해발 고도 400m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사실은 식물의 다양성에 매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높은 산이 없는 고장은요, 일단은 물이 귀합니다. 그 사실을 의성군 행정구역을 구석구석 다녀본 사람은 잘 알 겁니다. 경북 의성군은요, 1개의 읍과 17개 면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면을 많이 거느린 고장인데요. 이 꽃을 가져온 곳은 경북 청송군이었습니다. 경북 청송군은요, 1개의 읍과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7에서 9개 넘지 않을 겁니다. 면이. 그에 비하면 경북 의성군은 면이 아주 많은 지방자치단체인데요. 분명히 말하건대 의성 전역을 다 이잡듯이 온 산을 뒤져도 이 꽃이 절로 자생하는 곳이
아마 없을 겁니다. 무학봉이란 봉우리는 청송군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북 청송군 현서면은 청송군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송의 큰 관문이라 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청송군은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은요, 현재까지 22곳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21곳이었는데요. 경북의 태백산이 마침내 도립공원에서 벗어나 현재까지 마지막 국립공원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대개 국립공원은요, 산이 높아서 여러 고장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트막한 산인데도 그 산세 가본 사람은 알 겁니다. 주황산 국립공원은요, 아기도 또는 키가 작아서 하이힐을 신은 여자도 거뜬하게 구경할 수 있는 아주 별난 국립공원이 바로 경북 청송의 주황산 국립공원인데요. 이쯤 하고 청송은 국립공원까지 거느린 지방자치단체인 반면에 경북 의성군은 국립공원 없습니다. 도립공원도 없고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북 의성군 춘산면의 빙계 계곡이 되겠습니다. 이 꽃은 다음 화면으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것과 다른 송이입니다. 꽃이 노란빛이 아주 예쁜데요. 해가 뜨거나 해가 질 무렵에 사진을 찍어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카메라 렌즈가 각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실제의 이 꽃과 나중에 확인하면 찍은 사진의 결과물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진도 그러한데요. 일단은 꽃술, 암술과 수술이 선명하지 않고요. 물론 잘 찍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사진에서 말 중에 한 어떤 말이 사실이란 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4개의 꽃잎 중 하나가 이미 절로 떨어지면서 꽃술도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또 다음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꽃이 지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건데요. 꽃잎이 맨 처음 사진 유심히 본 사람은 알 겁니다. 큼직한 꽃잎이 4개였는데 이 사진에는 달랑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꽃잎에 막 뜬 아침해가 만든 빛과 그림자가 좋습니다. 이 사진도요,
이미 진 꽃을 잡은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진 찍기도 좋아합니다. 온전한 꽃을 보는 건 매우 즐겁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진처럼 4개의 꽃잎 중 2개는 이미 색이 발에 말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꽃을 피웠다는 사실이 되겠고요. 암술머리와 지금 남은 게 암술머리가 보이고요. 암술대가 제법 통통합니다. 모든 꽃이 그렇습니다. 숫꽃은 땅에 떨어져 먼지가 되거나 흙이 되거나 다른 식물의 양분이 될 수 있지만 암술은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씨방을 키워야 됩니다. 씨방이 크면 열매가 되죠. 이번에는 이 꽃이 간직하고 있는데요. 어떤 벌레와 곤충도 입질하지 않았습니다. 꽃술도 꽃잎과 색이 같은데요. 이런 꽃은 드뭅니다. 자, 요거는 꽃잎을 활짝 펼치기 전에 꽃망울 상태입니다. 이제 비에당에 달랑 한 폭이 있는 이 꽃은 청송에서 가져왔고요. 이 꽃은 물을 좋아합니다. 이 꽃뿐 아니라 어느 식물인들 물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텃밭을 돌면서 취나물이 막 돋은 걸 몇 싹 보았는데요. 비에당 뒷산에 가면은 취나물이 있습니다. 자생하는 취나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취나물 할 때 그 취나물을 식물명으로 참치라고 합니다. 참치가 환경이 좋으면요, 내 손바닥만 합니다. 잎 하나가. 하지만 비에당 뒷산과 달밤 말레이에도 몇 군데 참치가 돋는 곳이 있는데요. 차마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달밤 말레이의 참치는요, 잎 하나의 크기가 잘 자라면 500원짜리 동전 만한가 하면, 내가 청송 무학봉에 있을 때는요, 무학봉 주변에 참치가 많습니다. 거기에 참치 잎 하나는 손바닥만 합니다. 자, 이제 이 꽃의 잎인데요.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제목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꽃을 봄에 눈이 즐겁고 이 잎을 나물로 먹으며 입이 덩달아 즐거운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이 식물, 이거 굴락을 이루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잎도 보기 좋거니와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이 노란 이 꽃이 대단한 굴락지를 이룹니다. 환경이 좋으면요. 그건 바로 물가 옆 축축한 양분이 좋은 땅에 굴락을 이루는데요. 그런
군락을 본 사람은 이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 꽃 군락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까지 딱 2군데 아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비해당에 와서 겨우 살아남은 이 한 폭입니다.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뿌리에서 돋았지만 이거 엄연히 한 폭인데요. 2011년쯤에서 옮겨올 때는 뿌리를 여러 폭이 가져와서 심었는데 다 죽고서 이거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처음에 심는 장소가 안 좋았는데요. 그 즈음 2011년쯤만 해도 내가 지금보다는 식물에 대해 아는 바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곳에 심었더니 이 식물이 옮겨온 청송 환경과 다르기에 한 1, 2년은 어떡하든 견디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다 말라 죽고, 그래서 이건 처음에 심은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식한 겁니다. 지금 주변을 보면요, 여기가 낙엽이 많습니다. 낙엽을 긁어 모았고요, 이쪽에는 또 그늘이 좀 집니다. 이 식물은 물도 좋아하지만 그늘이 있으면 더 좋아합니다. 잎인데요, 이 잎을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잎을 나물로 먹을 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백과사전에 이 잎을 나물로 먹을 때 이름이 피나물입니다. 그러면 이 꽃 이름도 이제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꽃을 봄에 눈이 즐겁고 이 꽃의 잎을 먹음에 입이 덩달아 즐거운 이 꽃 이름은 노란 매미꽃입니다. 이 식물의 소속이 또 재밌는데요. 이 식물이 속한 소속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식물 노란 매미꽃은 양귀비과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에서 욕심내어 여러 포기 가져와 심었지만 다 죽고서 달랑 한 포기가 살아남았고, 그 한 포기가 이렇게 탐스럽게 산나물이 되었고, 꽃은 더없이 봄에 즐거운 노란 매미꽃 이야기였습니다.